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구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중국에서 거래되는 리튬 소재 가격 하락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트라 등 업계에 따르면 중국 NEV 시장 호황으로 지난 2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의 가격이 올 들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이들 핵심 소재 가격은 톤당 20만 위안을 하회했는데 이는 전년 하반기 고점 대비 70%, 약 두 자릿수가량 감소한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통상 9월과 10월이 자동차 시장 성수기라는 점에서 리튬 소재 가격 변화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현재 리튬 소재 시장 가격은 정상 수준인 톤당 15만 위안에 근접했다면서도 다만 중국 NEV 시장 수요 둔화세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실제 올해 중국 NEV 판매량은 시장 포화도 상승, 역기저 효과 등의 요인으로 전년 95%에서 30%대로 위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9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이죠. 실제로 올해 들어 8월까지 판매량은 537만 4천 대로 전년 대비 39.2% 두 자릿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판매량이 688만 6천 대, 증가율 95.6%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률이 더딘 상태죠. 앞으로 리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조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바로 리튬입니다. 최근 들어서 리튬에 대한 소식도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고요. 관심들도 많죠. 이름에서 보이듯이 2차 전지의 핵심,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의 핵심적인 소재이기도 하고요. 사용처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하얀 석유라고 불리면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보면은 리튬 하면은 생각나는 두 가지,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가격이 전부 다 두 자릿수 하락,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면 역시 양극재를 들 수가 있겠죠. 양극재는 기본적으로는 리튬 가격이랑 연동해서 판가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비싸게 사놨던 리튬으로 만든 양극재를 싼 값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바로 주가로 연결이 되겠죠. 일단은 국내 기업들은 원료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되긴 어려우니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리튬 가격의 하락은 분명한 악재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이 왜 하락하냐, 이걸 살펴봐야겠죠. 이거는 유진투자증권 리포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튬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또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크게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정해지죠. 먼저 공급 측면의 문제인데요. 공급 쪽에 가장 큰 문제라면 역시 중국 쪽의 공급 과잉을 들 수 있겠습니다. 중국 리튬 업체들이 리튬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업체들의 설비 증설에 맞춰서 확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중국 쪽에서 만들어지는 리튬은 중국 업체 쪽으로 가는데 중국 쪽에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전기차 보조금 축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는데요. 독일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고요. 또 미국 캘리포니아, 지금 이쪽에 보면 도표가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 비중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데요. 보조금 예산이 지금 바닥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또 영국 역시 내연기관 신차를 퇴출하기로 한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늦추는 방안을 지금 발표를 한 상태죠.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공급은 많은데요. 수요는 주춤하고 앞으로 성장세도 성장을 하긴 하겠지만 성장세가 둔화할 조짐들이 많이 보이니까요. 리튬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획기적인 어떤 전기차 공급 확대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리튬 가격은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는 당분간은 어려워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리튬 가격의 하락 그리고 전기차 수요의 둔화 이런 두 가지 악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악영향은 전기차 밸류체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겠지만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곳은 역시 양극재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양극재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오버밸류, 그러니까 주가의 과대평가라는 문제점에도 지금 직면을 한 상태죠. 최근에는 상당 부분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지금처럼 떨어진 주가 역시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는 여전히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